네,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시사타파의 심층분석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님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저 하바리들이랑 갈라치기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님의 어떤 갈등이 심화가 됐다. 이렇게 여러분들 자꾸 떠들고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등에 칼을 꽂고 있다. 저런 하바리들 얘기대로 하면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상 현재의 정청래 민주당 대표 체제를 사실 붕괴시킬 수 있죠. 근데 이현주나 황명선 당연히 이재명 대통령이 정무 라인을 가동해 갖고 최고위 3명 사퇴하니까 나머지 2명도 사퇴하라. 그러면 여러분들 비대위로 전환하잖아요. 근데 이현주는 당연히 누가 봐도 친명계 의원 아닙니까? 근데 이현주가 불출마를 선언하고 황명선도 불출마를 선언하는데 원래 황명선도 충남 쪽에 나가려고 했어요. 그건 뭐냐면 이거는 당연히 지금 비대위 체제로 가고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말도 안 된다라고 당연히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현주가 친명계라고요. 무슨 계인데 이현주 영입을 누가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했잖아. 친명계잖아. 응?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하바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이재명 대통령이랑 그 정청래 대표랑 당연히 사이가 안 좋으면 지금 이 정청래 대표 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죠. 근데 이현주도 깨갱하고 지금 정청래 대표한테 들이받다가 깨갱하고 출마 안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황명선도 안 나겠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현재 민주당 이 정청래 대표 체제를 유지시켜야 된다라는 게 당연히 용산의 뜻이죠,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그거 좀 아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재명 대통령께서 정청래 대표를 힘을 실어줬다는 건 뭐냐면 내란핵이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내란행위를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현재 김민석 국무총리가 헌법소 TF를 가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일각에서는 검열이니 뭐니 이런 개소리들하고 그러니까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다라고 김민석 국무총리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민주당의 2차 종합특검을 시사했잖아요. 어제 여러분들 보시면 정청래 대표가 제2특검을 가동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자마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니까 끝까지 소탕하라는 거죠. 끝까지 소탕하라는 거는 힘을 실어준 거죠. 2차 종합특검, 왜 여러분들이 2차 종합특검이 필요한지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가장 결정적인 게 지금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했더니 당정대 계엄 1년 앞두고 고위급 만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당정대라는 게 여러분들 알다시피 민주당, 정부, 청와대 이 세 개를 당정대라고 하죠. 여기 보시면 당은 여기 있죠. 당은 정청래, 김병기 당, 정부는 우상호, 강훈식, 아니야, 정부는 최민식이 되고 대통령실은 우상호랑 이렇게 5명이에요. 제가 오늘 취재를 좀 했더니 일주일마다 만난대요. 사람들이 계속 갈라치기 하고 뭐 제 방송이 이게 왜 또 사람들이 갈라치기 하고 그러는데요. 이거 진짜 일주일마다 이분들 만나신대요. 일주일마다 만나갖고 다 토론하고 다 얘기한대요. 일주일마다 만나갖고 그래갖고 이번에도 여러분들 내란 특별재판부 설치 안 한다고 저 하바리 새끼들이 정청래 물러나라 연병했죠. 이거 정청래 대표랑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 그랬어요? 대통령 돌아오시면 상의해갖고 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대통령 돌아오자마자 당정대 일주일마다 만나고 회의한 다음에 바로 대통령 돌아오시고 나서 내란 특별재판부 이 12월 안에 설치하겠다 이게 나오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알다시피 정청래 대표가 제가 그냥 개인적으로 친해서가 아니라 정청래 대표는요 조중동과 국힘당을 제일 싫어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통령이 돼도 민주당 대통령이면 무조건 지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늘 정청래 대표가 제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했지만 정청래는 처음으로 어떤 당원들의 지지, 이재명 대통령이랑 좀 비슷하죠.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대통령이 되신 분,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대표 되신 분. 정청래는 항상 친노에서도 아웃사이드였고 친문에서도 아웃사이드였어요. 늘 친문계라고 얘기는 불리지만 늘 친노계라고 말은 친노계라고 불리고 친문계라고 불리고 친명계라고 불리지만 늘 거기 안에서는 아웃사이드였어요. 근데 처음으로 이번에 당원들이 뽑아준 당대표가 되셨잖아요. 정청래는 무조건 민주당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진짜로. 저분은 가장 개파의 피해자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번에 1인 1표제를 없애는 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개파 청산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어떻게 보면 늘 개파의 피해자가 정청래 대표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도 개파의 피해자 아닙니까? 여태까지 친노 친문 세력들이 이재명 대통령 막으려고 이낙연이랑 그렇게 했던 거 아니에요? 그 개파들이. 그래갖고 그놈들이 2023년 9월 21일 날 체포동의안도 결국은 그 개파들이 지네끼리 편먹고 이재명 대통령 대표 그 당시에 체포동의안 통과시킨 거잖아요. 이 1인 1표제가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거냐면 개파 청산이에요. 앞으로 당원들만 보고 하는, 왜 그러면 민주당에는 저런 하바리들도 있지만 민주당의 진짜 현명한 다수의 침묵하는 이 정치 고관여층들이 정말 개혁적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늘 보면요, 민주당의, 그러니까 대한민국 전반적으로 이 민주진보의 정치 수준은 진짜 높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치의 엘리트주의의 이 정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제가 오늘 좀 여기저기 취재를 좀 많이 했는데 사실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너무너무 친하고 일주일마다 만나고 사실상 오늘 이재명 대통령께서 오늘 SNS에 뭐 남기셨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SNS를 안 해갖고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계엄 1년 앞두고 당전돼 고위급 만찬 국정 현안 논의를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또 1인 1표제 이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대요. 1인 1표제 둘러싼 민주당 내용도 논의를 했는데, 어떤 용산이나 지금 청와대나 1인 1표제를 둘러싼 내용도 논의를 했거든요. 저 자리에서 했는데 여러분들 아무 소리 없는 거 보면 뭐예요? 가라는 거잖아. 그렇죠? 저 자리에서 논의를 했는데도 만약에 저게 문제가 있다라면 어떤 강훈식 비서실장이나 김민석 국무총리나 뭐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는데, 이 1인 1표제도 내용도 논의를 했는데 가라는 거죠. 왜? 이재명 대통령이 옛날부터 이 당원 주권주의를 말씀하셨던 분이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 하바리들이 난리치고 뭐 이 정청래 사퇴하라고 여러분들 한 30명 모여갖고 떠들잖아요. 쟤네들은 진짜 정치의 정자도 모른다고 제가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 제 말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 12월 5일 날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 못하는 게 뭐가 있냐, 왜 당정대에서 1인 1표제를 논의를 했는데 왜 어떤 브레이크나 그런 아무 언급이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만약에 12월 5일 날 중앙위에서 1인 1표제가 부결되면 그 후폭풍이 더 센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1인 1표제를 12월 5일 날 중앙위에서 부결시켜갖고 사실상 대의원 권한을 강화시켜 놓으면 그때 뒷감당 되겠냐고요. 응? 그걸 생각해야죠. 지금 저 하바리들 설치는 거 한 30명 여러분 신경 안 써도 침묵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백만 당원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1인 1표제 당원의 꿈인 당원 주권주의가 12월 5일이면 실현되는데,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1인 1표제가 만약에 부결되면 그 후폭풍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 응? 나부터 가만 안 있어. 나부터 가만 안 있죠.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부결 나오는 순간 민주당은 진짜 더 내용에 휩싸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당정대 이렇게 토의를 하면서 이거 옛날부터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고 이 당원주권주의를 얘기했는데 이게 중앙위에서 부결되는 순간 어떻게 돼? 중앙위 12월 5일 선거는 여러분들 국회에서 하는 겁니다. 만약에 중앙위에서 부결되는 순간 이건 가만두지 않습니다. 가만두지 않습니다. 내가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 이거는 지금 한쪽에서 이거 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정청래 대표에게 힘을 실어줬냐면 말만 찐명하는 새끼들이 이재명 대통령,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정청래 대표가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랑 이 당 최고위에서 제2 종합특검을 얘기했더니 특검의 피로감 연명들을 떨었어요. 또 여기저기서 또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종합특검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예 사전에 이재명 대통령께서 내란 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라면서 종합특검에 대해서 힘을 실어준 거예요.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민주당이 이제 대통령의 저런 정청래 대표의 지도부에 힘을 실어주면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그 다음에 법 왜곡죄 신설 법안이 법사위에서 오늘 소위를 신속하게 통과했습니다. 일사천리하게 지금 통과가 되고 있고요. 정청래 대표는 내란 전담 재판부 반드시 연내에 처리하겠다. 그 다음에 사법부 개혁도 연내에 하겠다. 그래서 대법관 증언, 법 왜곡죄 등 사법 개혁도 처리하겠다. 대통령 돌아오시자마자 이제 빠르게 지금 진행을 하는 거고, 결국은 이제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 그 다음에 2차 특검까지 내란 청산의 분위기를 다시 띄우는 거죠. 내란 청산의 분위기를 다시 띄운다는 건 여러분들 가장 압박을 받는 것은 두 곳이죠. 사법부와 국힘당이 되겠죠. 사법부가 당연히 내란 청산에 지금 많은 국민들이 지규현 판사나 조희대를 보면 내란 청산에 사실 내일 모레면 내란 발발한 지 1년이 되는데, 결국은 조희대나 지규현이나 지금 어떻게 보면 모든 특검의 구속영장이나 이런 것들을 기각을 하면서 제대로 진실 파악이 안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청래 의원의 2차 종합특검 검토도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전에 민주당이 띄우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지 말라는 거야. 만약에 민주당에서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논의를 해도 민주당 안에서 딴 목소리 내지 말아라. 대통령이 그래서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민주당이 다시 1주년 됐다 그래갖고 사람들이 벌써 1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직도 여러분들 내란은 진행 중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분위기가 또 뭐 꺾이거나 아니면 그 분위기가 꺾이거나 어떤 내란 청산 다 됐는 줄 아는 착각을 할 수 있잖아. 사실 정치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내란 청산 이미 끝났는 줄 아는 잘못된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직도 사실 여러분들을 보셔도 밝혀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사실 내란의 총괄 기획자는 김건희예요, 여러분들.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내란의 총괄 기획자는 김건희인데, 이제 와서 내란의 총괄 기획자는 김건희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한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왜 내가 왜 추경호 얘기 좀 할게요. 이 내란 청산 이재명 대통령이 재발 방치하면 또다시 재발한다는 거랑, 왜 추경호 내일 구속심사가 있죠. 내일 3시에 가서 이제 내일 한 12시 넘어가면 이제 내란 1주년에 맞춰서 기각이냐, 통과냐. 이게 민주당한테는 여러분들 하나도 여러분들 불리할 게 없어요. 이게 꽃놀이패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기각하면 분노하겠지만, 기각하면 내란 특별재판부가 왜 필요한지, 내란 특별재판부의 당위성이 있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내일 만약에 추경호가 내란 1주년을 맞아갖고 추경호의 영장이 기각되면 사람들은 이래서 저들의 어떤 조이대의 사법부에 맡길 수 없다 라고 얘기하면서 민주당이 지금 내란 특별부, 그러니까 일부러 타이밍을 잘 맞춘 것 같아요. 타이밍을 기가 막히게 가장 내란의 핵심이었던 그 당시에 추경호, 표결을 방해했던 추경호의 어떤 영장실질심사를 날짜를 기가 막히게 맞췄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1주년을 마치고, 그 다음에 내란 특별 기다렸다가 이재명 대통령 돌아오시고 당정청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내란 특별재판부 오늘 신속하게 여러분들 소위 법사위를 통과시키고, 이제 만약에 여러분들 보시면 추경호가 내일 만약에 영장이 통과된다 그러면 금상첨화죠. 이제는 저쪽은 정당 해산의 위험 속에 우리는 내란 정당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의 늪에 갇힐 수밖에 없고, 그러면 추경호가 딱 구속되는 순간 나머지 여러분들 알다시피 그 당시에 국회 세 종류의 국힘당 의원들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는 당사에 머물렀던 나국상 외 다수, 두 번째는 한동훈과 함께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18명, 또 한편은 신동욱이나 이미자나 조은이나 이런 애들, 국회에 있지만 표결을 안 했던 애들, 요 세 종류예요. 여러분들이 보셔도 그렇죠. 국회에 있으면서 망봤던 신동욱이나 표결을 안 했던 인간들, 본회의장에 들어갔던 인간들, 당사에 머물렀던 인간들, 요 세 종류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추경호 구속 이후에는 사실상 특검이 탄력을 받아갖고 더 이게 전진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여러분들 보시면 내일 특검의 구속영장 추경호가 만약에 기각이 되면요, 종합특검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란 특별재판부와 종합특검이 세트로 내년에 다시 출범을 하면 뭐가 좋냐면 결국 추경호는 구속시킬 수 있어요. 왜? 다시 여러분들 새로운 2차 종합특검에서 추경호의 여기저기서 밝혀지는 혐의들을 가지고 여태까지 여태까지 구속 못 시킨 새끼들 있죠. 박성재, 한덕수 이런 놈들 다시 제2 종합특검과 내란특별재판부에서 영장을 신청하면 다시 다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생각할 때 지금 내란에 조금이라도 관련돼 있는 사람들은 민주당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내란특별재판부나 종합특검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종합특검이면 여태까지 구속을 피했던 인간들 다 구속시킬 수 있어요. 응?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내일 영장 기각되는 순간 아예 이제 조이대 사법부는 끝장나는 것이고, 민주당은 이제 조이대 사법부와 상관없이 1심 선고가 끝나자마자 제2의 내란 특별재판부와 제2 종합특검을 동시에 출범시키면, 여태까지 왜 그러냐면 사실 조이대 사법부 때문에 지금 3특검이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시킨 다음에 여러분들 취조를 하면요, 더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잖아요. 저것들이 밖에 있는 바람에 지금 증거인멸을 하고 사실상 어떤 회유를 하고 이런 정황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내일 만약에 조이대 사법부가 이거를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사실상 조이대 국힘당은 또 국힘당의 공격도 받고 국힘당을 사실상 자기네 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외통수에 걸렸어요. 기각하면 내란특별재판부의 제2의 종합특검, 통과시키면 국힘당은 사실상 정당해산 심판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 정당해산 심판은 조이대의 사법부의 몫이 아니라 헌재로 넘어가니까 사실상 내란 정당의 도장이 찍어지는 거죠. 내일 추경호가 구속되는 순간 그냥 그 당시에 원내대표였고
계엄을 방해했다가 법원에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 저긴 내란 정당이라는 정당 도장을 사법부가 딱 찍어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이제 사법부가 내일 과연 여러분들 너무 추경호가 만약에 기각되는 순간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기각되면 그냥 편하게 아 그래? 내란 특별재판부 그다음에 제2특검 종합특검 그때 가두자 이렇게 편하게 여러분들이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면. 그러니까 저는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이것저것 좀 얘기할게요. 지금 오늘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TV조선에다가 니들 가공되지 않는 원본 영상 제출해라. 그 여성의 손을 모자이크하고 괜히 모자이크해갖고 안 보이게 해갖고 의혹으로 계속 사람들의 상상력을 받게 하는데 11월 27일자 TV조선 아웃 뉴스9과 최초 보도 영상 중 여성의 팔 부위가 모자이크가 처리된 장면에 모자이크가 완전히 제거된 원본 영상과 11월 28일 TV조선 뉴스9 보도 당시 영상을 확대 편집하여 마치 장경태 의원의 왼손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게 한 장면을 확대 전 원본 영상을 제출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대응을 하니까 저것들 생각보다 장경태 의원이 세게 나오니까 깨갱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장경태 의원님이 변호인단을 꾸려갔고요. TV조선에 대해서 가공되지 않는 원본 제출하라 강하게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당대표께서 오늘 장동혁 당대표를 예방해서 그냥 대놓고 윤석열 라인이랑 선 거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이제 국힘당이 이제 내란 일주기를 앞두고 친윤과 반윤이 사실 지금 굉장히 갈라지는 모습을 보이는데 얼마 전에 여러분들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하죠. 자기 내년 지방선거에 안 나간다. 그렇죠? 한동훈이 내년 지방선거 안 나간다 그러잖아. 제가 볼 때도 한동훈은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 언론에서는 한동훈이가 서울시장 착출론이 있다 이런 개소리들 하는데 한동훈 절대 안 나갑니다. 왜 안 나오냐면요. 이번 지방선거는 국힘당이 사실상 굉장히 불리한 선거고 국힘당이 완패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굳이 한동훈이가 나와서 사실 국힘당 이겨도 한동훈이한테는 여러분들 플러스 되는 요인이 없고 어디를 나오든 간에 한동훈이는 여러분들 아무것도 이번에 지방선거에 손을 떼고 있다가 사실상 장동혁이가 이번 지방선거를 말아먹으면 그 다음에 등장하려는 거예요. 지금 한동훈이가 지가 괜히 어설프게 이번에 뭐 그 지방선거에 뭐 지가 참여를 했다가 뻔히 깨질 선거가 뻔한데 지난 총선도 한번 말아먹은 새끼인데 이번에 지가 끼려고 하겠어요? 사실 마음속에서는 이번 지방선거 장동혁 대패를 해야지 국힘당이 정신 차리거든요. 지금 한동훈은 그거예요. 그냥 내년 지선에서 대패를 해야만 자기가 들어갈 수 있는 그 틈새가 생기기 때문에 한동훈이가 그 근처도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지선은 반윤계와는 전혀 상관없는 선거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친윤 니네끼리 해갖고 다 말아먹었지? 그러면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여기저기서 쇄신의 목소리가 나올 때 그때 이준석이나 뭐 이런 애들이나 연합 또는 오세훈 파 뭐 이런 애들과 같이 당을 다시 한번 그때 한번 과거에 바른미래당 꼴 나듯이 한번 싸워보려고 그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한동훈이는 절대 그렇게 나올 놈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오늘 이석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좀 엉뚱한 소리를 했습니다. 제가 늘 걱정되는 게 이런 거예요. 대선 때는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이재명 대통령을 도와주고 민주당을 도와주면 참 고맙죠, 여러분들. 근데 이 대통령이 되고 정권을 잡고 나면요, 우리랑 체질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권력에 있으면요,
늘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이 내란 전담 재판부랑 제2특검을 준비한다고 하니까 정치 보복이 의심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합니다. 사실 불필요한 얘기죠. 그렇죠? 굉장히 불필요한 얘기죠. 제가 오늘 좀 취재를 해봤더니 오늘 청와대에서 굉장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대요. 대통령은 내란행위 방치하면 반드시 재발한다 이런 메시지를 냈더니 국민통합위원장이라는 자가 정치 보복이라는 말. 아니 여러분들, 보복이라는 건요, 응? 우리가 지네한테 뭔가를 해야지. 우리가 지네한테 뭔가를 했습니까? 우리는 일방적으로 당한 거예요. 이거는 청산과 보복을, 응? 정말 좀 구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응? 아니 우리가 지네한테 여러분들 일방적으로 당하기만 했지,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한다 그래서 그걸 보복으로 보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지네가 일방적으로 대한민국의 민주 헌정을 파괴시킨 세력들인데 그거에 대해서 당연히 여러분들 책임을 묻고 청산을 해요. 제가 늘 얘기하지만 단죄하지 않는 역사가 결국은 또 다른 범죄를 일으키는 거라고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좀 이런 말들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례적으로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부적절하다, 그 말 부적절하다라고 이례적으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국회 봉쇄하고 체포조 지원한 경찰 계엄 위헌 위법했다 첫 공식 사과를 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초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저도 그날 국회에 달려갔을 때 경찰이 저를 못 들어가게 해서 저는 담장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무슨 높이뛰기 뒤로 넘어가듯이 그냥 점프를 해서 숲속에 떨어져 갖고 저도 넘어갔는데 그 당시에 경찰들이 못 들어가게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보세요. 경찰들도 헌법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는 경찰들한테도 좀 법 공부 좀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계엄령이 일어나도 사법부, 검찰 이런 데는 계엄령 밑으로 들어가요. 응? 조희대의 사법부든 검찰이든 모든 부처는 계엄 산하에 속하지만 유일하게 계엄 사령부가 지배할 수 없는 데가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경찰들이 조금만 알았으면 경찰들이 국회의원을 막는 일은 발생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행위 자체가 위법이었어요. 그쵸? 여러분들 보셔도 헌법에서도 여러분들 계엄사령부가 생기고 그 계엄사령부가 국회를 장악할 수는 없어요. 유일하게 국회가 계엄령을 해제를 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포고령부터가 다 위법한 행위라고 늘 얘기했잖아요. 모든 정치활동 금지 자체가 여러분들 위법입니다. 정치인들이 여러분들 당연히 전쟁통에서도 국회가 열리는데, 그래서 저는 그날 만약에 경찰들이 위의 명령이라고 해도 지금 당연히 국회 이 계엄을 해제할 수 있는 건 합법적인 수단은 국회다라고 그것만 알고 있었어도 의원들은 다 들여보냈어야 되거든요. 국회 그냥 위에서 까라는 대로 막으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았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다 위법한 행위를 했던 거예요. 지금 지나가면. 그래도 경찰청 직무대행이 그 첫 공식 사과를 했는데, 저는 사과를 넘어서 저는 경찰이 모습 앞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결국은 오늘 조지호 경찰청장도 얘기를 했죠. 윤석열이가 국회의원들 월담하는 다 잡아라. 오늘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오늘 헌법재판소로 한다. 오늘 그 누구죠? 이상민 전 행자부 장관의 그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공판이 열렸는데 증인으로 조지호가 나갔어요. 조지호가 나가서 특검에서 질문을 하니까 윤석열이가 국회 월담 의원들 다 잡아라, 체포하라 지시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불법한 지시를 지가 받았다는 걸 인정을 한 것이고 그 불법한 지시를 자기 부하들에게 시킨 거예요. 저는 경찰은요 앞으로 내년 9월이면 이제 경찰이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어마어마한 수사권을 갖잖아요. 결국은 조지호나 서울청장 김봉식 이런 애들은 결국은 이런 불법적인 명령에 그리고 상관에 부하 내동하고 내란에 동조한 세력들이 아닙니까? 경찰은 사과도 했지만 앞으로는 제도와 개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어떻게 중립성을 보장을 하고 앞으로 수사권에 있어서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기네들이 민주적 통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도 저는 경찰의 사과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민주당뿐만 아니라 경찰 제도 그 다음에 개혁의 뒷받침이 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경찰이 유능해져야 돼요. 늘 경찰이 유능하지 못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검찰의 시다바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앞으로 검찰청이 폐지되고 이제 유능한 경찰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 민주당과 민주진영에서 했던 검찰청 폐지가 옳았다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경찰이 부패하고 경찰이 무능하는 순간 경찰에게 막중한 권한을 줬던 게 결국은 나중에 다 이게 민주진영 욕먹이는 거예요. 다음 특검 얘기 좀 할게요. 추경호가 여러분들 지금 특검이 내일 이제 3시부터 이제 법원에 출석을 해서 이정엽인가요? 이정재인가 이정엽인가? 하여튼 영장 실질 심사를 받는데 특검에서 이제 하나하나씩 좀 나오는 게 추경호가 계엄 보름 이정재예요. 추경호가 계엄 보름 후에 계엄 잘 됐으면 좋았을 것인데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특검이 이거를 진술로 확보했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놀랍지도 않아요. 얼마 전에 여러분들 정청래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할 때 그때 곽상도가 곽상원인가? 곽규택이가 송원석이가 그랬나요? 송원석이가 뭐라 그랬나요? 계엄 성공했어야 된다라는 뜻으로 얘기하잖아요. 이놈들 내심은 다 계엄 성공했어야 된다라는 말이 마음이 밑으로 다 깔려 있는 거예요. 전 추경호가 이런 말을 하고도 남지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추경호가 이런 말을 하고도 남을 놈이에요. 계엄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 국힘당의 전반적인 친윤 세력들의 분위기였어요. 지금 특검에서 여러분들 추경호가 오히려 지금 국힘당 의원들이요, 추경호가 그러니까 어딘지 안 알려줘 갖고 표결에 불참했다라는 국힘당 의원들의 진술을 확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특검이 추경호가 이리 갔다 저리 갔다라고 하면서 혼란을 줘갖고 어디에서 뭐이라고 하는지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고 투표를 못했다라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지금 있고요. 그 다음에 계엄령 보름 이후에 계엄령이 성공했어야 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내일 추경호 영장 실질 심사 때 특검에서 자료를 낸다라고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지금 사람들이 이 특검에 대해서 요즘 좀 관심이 많이 떨어져 있는데 되게 재밌게 돌아가고 있어요. 건진법사 재판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출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12월 15일 날 건진법사 재판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건진법사 재판에 9일 날 유경옥이가 나가서 다 불었거든. 유경옥이가 다 나가서 불어갖고 그 당시에 김건희가 그렇게 말해달라고 거짓 자백해달라고 했다라고 불었잖아요. 이번에 건진법사 재판에 유경옥 다음에 김건희를 직접 불러갖고 15일 날 증인신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김건희가 지금 뭐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이거 재밌어지는 거예요. 건진법사는 이미 자기는 전달만 했다라고 하고 모든 걸 김건희가 건진법사에게도 전달 안 했다, 거짓말 해달라고 했다는 식으로 건진법사도 전성배 씨도 얘기했고 유경옥이도 김건희가 직접 시켰고 그렇게 진술해달라고 해서 되게 재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구속영장 어떤 구속 만기가 1월 18일인데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이거 굉장히 다들 관심이 많죠. 지금 윤석열 6개월 구속 연장이 23일 날 결정됩니다.
이게 다른 사건이죠. 일반 이적죄 신문기일이 확정돼 갖고 12월 23일 날 왜 그러면 1월 18일에 구속기간 만료이기 때문에 결과에 따라서 12월 23일 날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김건희 특검이나 최혜병 특검에서도 구속영장을 기소를 했지 구속영장을 신청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달려 있다. 그래서 아마 이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 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이적죄로 구속이 가능할 거라고 다들 생각해요. 왜 그러면 지금 현 상태에서 윤석열을 풀어준다는 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또 하여튼 저는 구속될 거라고 생각해요. 일반 이적죄. 하여튼 1월 23일이 그러나 이거는 비공개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양 드론 작전 일반 이적죄 혐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라고 보고 우리가 1월 23일도 중요하고 하여튼 이번 달 내란 1주년 굉장히 중요한 날들이 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전현희 제가 어제 예상했듯이 전현희, 한준호, 김병주 의원 최고위원이 세 분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했죠. 어제도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못 들으신 분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연을 해드리면요. 이현주 의원이랑 황명서 의원은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내일 자정 12월 2일 12시까지 사퇴를 안 하면 내년 지방선거에 어떤 출마를 못하기 때문에 정청래 대표 체제는 유지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나머지 3명의 자리는 어떻게 하냐? 그러면 이제 현재 사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한 달간 공고 기간을 갖습니다. 앞으로 새로운 보궐선거로 나머지 3명의 당대 최고위원을 뽑는 거니까 여러분들 최고위원 이번에는 좀 잘 뽑읍시다. 이번에 최고위원 좀 잘 뽑고 이런 얘기했다가 또 제가 욕 먹을 거 알지만 욕 먹을 각오로 좀 할게요. 좀 제발 좀 정치 얼마나 됐다고 벌써 국회에서 일할 사람들이 욕 먹을 각오로 좀 얘기할게. 전현이나 한준호나 김병주가 내가 다 셋 다 좋아하는 사람들이지만 좀 제발 주제 파악 좀 했으면 좋겠어요. 미안하지만 셋 다 국회에서 더 할 일이 많고 뭔 놈의 지방선거 나간다고 지금 그럴 때냐? 응? 난 솔직히 세 분 다 좋아해요. 좋아하는데 이제 다 재선 전현희만 3선 뭐 이러는데 전현희도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고 좀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당 좀 안정시키고 좀 다른 사람들한테 서울시장 좀 더 강력한 후보한테 좀 밀어주고 한준호, 김병주 좀 죄송하지만 김병주 의원이랑 한준호 의원님이 들으면 미안하겠지만 지금 누가 두 분을 경기도지사감이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래요? 누가 한준호를 경기도지사감이라고 생각하고 누가 김병주를 지금까지 경기도지사감이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냥 민주당의 사성 장군, 언론인 출신의 한준호, 친명 정치인들, 든든한 개혁적이고 내란을 막아내는데 큰 힘을 썼고 좀 이런 사람들 국회에서 한 3선 달고 더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좀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응? 좀 이제 친명 정치인이고 인기 좀 있다 그래갖고 전부 이렇게 나가버리면 지금 내란 청산이 끝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자기들 인지도 높여갖고 자기네들이 꿈이었던 경기도지사 나가고 서울시장 나가고 난 좀 이거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뭐 여러분들이야 뭐 이분들 좋아하고 다들 그러지만 저도 좋아해요. 저도 좋아하는데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렇게 지방선거에 최고위원들이 대거 착출되고 제가 왜 속상하냐면 그럼 뭐하러 최고위원회 나왔어?
어? 뭐하러 최고위원회 도전했냐고. 당원들이 뭐하러 뽑아줬냐고. 응? 차라리 최고위원 도전하지 말든가. 응? 당원들이 민주당 잘 지키고 이재명 대통령 잘 지켜달라고 하면서 전당대회를 통해서 뽑아줬더니 얼마나 됐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세 분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인데 제가 이래서 구독자가 안 늘어요. 의원님들 죄송한데 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도 내란이 진행 중이고 지금 민주당이 좀 더 탄탄하게 김병주 대장님이나 한준호 의원님이나 전원희 의원님 얼마나 잘하십니까? 이런 분들이 최고위에서 강한 목소리를 내주고 그래야지. 지금 황명선, 이현주 이런 사람들 갖고 지금 당 최고위라고 돌아가는 게 얼마나 허접해 보입니까? 안 그래요? 이현주 신입당원이랑 황명선 느닷없이 나타나갖고 최고위 거의 어부지리로 보궐선거에 당선돼 갖고 지금 이런 분들이랑 최고위에 하면 무게감이 떨어지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무게감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너무 무게감이 떨어진다고. 김병주, 전현희, 한준호 뭐 이런 분들이 있고 그러면 이게 뭐가 또 역같은 현상이 벌어지냐면 이 세 분이 나가버리면 이현주가 수석 최고위원이 돼요. 이현주가 수석 최고위원이 돼요. 그러면 물론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으니까 그쵸? 당대표가 있고 원내대표가 있기 때문에 수석 최고위원이 그렇게 큰 뭐 힘을 발휘하거나 그런 건 없죠. 응? 난 진짜 좀 당원들은 절박한데 그냥 자기네들 그냥 자리싸움 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안 좋아요. 그냥 지들 밥그릇 챙기는 것 같아서 너무 안 좋아요, 마음이. 당원들은 절박한데 뭐 더 좋은 분들이 최고위원회에 도전하면 그분들 뽑아줍시다,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할게요. 또 얼굴 봐야 되는 분들이니까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왕 얘기 나온 거 제가 민주당의 앞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김민석 총리가 여러분들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빼달라고 했습니다.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빼달라, 국정 현안에 전념하겠다. 이거 무슨 뜻이냐면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제가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차기 대통령감으로 낙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은 김민석 총리를 국정 안정이나 인지도나 이런 것들 면에서 총리로 계속 잡아두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왜 그러냐면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거나 만약에 내년 전당대회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쪽에 나가면 김민석은 적이 생겨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김민석이 서울시장 나가면 또 서울시장 상대방 민주당 후보랑 또 경쟁을 하게 되고 내년 지방선거에 만약에 저 하바리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정청래 대 김민석이 붙게 되면 또 반쪽은 김민석의 안티가 생기는 거거든요. 굳이 대통령 2인자가 될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면 김민석 총리가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건 뭐냐? 김민석 아니래도 민주당이 이길 만한 카드가 있다라고 생각들 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얼마든지 이번 선거는 김민석 아니래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러면 김민석 총리는 어떻게 하면 가장 이상적이냐? 이건 어디까지나 제 예상인데, 내년은 정청래 대표가 연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쵸? 여러분들. 이 내란 청산 때까지는 정청래 대표가 내년에 당대표 재도전할 가능성이 크죠. 정청래 대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과 손발을 맞추면서 당이 개혁을 주도하고 대통령은 그 외교 안보 그 다음에 민생에 전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 당대표 임기가 2028년이거든요. 그러면 2028년 총선이 끝나고 전당대회를 합니다. 이때 저는 김민석 총리가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2028년 김민석 총리가 2028년도에 당대표를 잡고 2029년 대선에 도전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가 보면. 그렇죠. 그러면 왜 그러냐면 지금 김민석 총리 진짜 잘하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렇게 믿고 얼마나 믿습니까, 이재명 대통령께서. 근데 지금 김민석 총리가 이제 1년도 안 된 정부인데 자기 선거한다고 나가버리면 이거 정말 좀 진짜 철새 이미지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러니까 진득하게 한 2년 정도 2년 정도 국무총리 하시고, 그쵸? 국정안정 딱 해놓은 다음에 2028년 총선 끝나고 대통령 선거에 나가든가 아니면 2028년 총선에 출마하겠다. 그게 맞겠다. 2028년 총선에 출마하고 다시 영등포 지역구 사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당대회에 나가서 당대표 되겠다. 그렇게 갈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렇죠? 제가 보면 그래서 서울시장 여론조사에서 빼달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민주당이 지금 현재 서울시장 후보가 뭐 박주민, 전현희, 박홍근 뭐 이런 분들이 지금 출사표를 던지고 있는데 외부 인사 영입도 고려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인사 영입으로 고려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제가 뭐 지금 하바리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정청래 연임을 막기 위해서 김민석을 내년 전당대회에 투입할 것이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쟤네들은 모르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정치 구단인데요. 김민석 대 정청래가 붙으면 당이 반쪽 납니다. 당이 반쪽으로 갈라져요. 누가 이기든 상처뿐인 거예요. 절대 김민석 총리 자체가 정청래랑 당권 경쟁을 할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제가 보면 뭐 나중에 이거는 멀리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오늘 잠시만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세훈 기소가 됐어요. 이게 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냐면요. 지금 현재 여론조사 돌리면요, 오세훈이가 민주당 후보를 이겨요. 누가 나와도 이기는데, 여러분들 오세훈이가 후보로 끝까지 출마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특검에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뭐냐면요, 정치자금법 위반이에요. 중요한 거는 다른 법도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이라서 이게 100만 원 이상만 확정되면 날아가는 거예요, 공직을. 다른 법도 아니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걸려 있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100만 원 이상만 걸리면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년 지방선거로 나올 수 있어요. 만약에 국힘당의 경선을 통해서 지가 뭐 1등을 해갖고 나온다 그러면 나올 수 있지만,
이게 당선되고 나서도 이게 나중에 대법에서 확정이 돼버리면요. 왜 그러냐면 이건 특검 수사기 때문에 3개월 336인가요? 336인가 이건 빨리 끝나요. 그러면 어떻게 예전에 이게 이광재 의원님이 그랬어요. 예전에 이광재 의원님이 강원도지사에 당선이 됐었어요. 근데 1심에서 그 당시에 이광재 의원님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를 받았는데 대법원에서 나중에 이게 확정이 되면서 그때 강원도지사를 날라갔던 거예요. 633인가요? 633.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오세훈이가 여러분들 지금 633이면 이제 기소를 했잖아요. 12월에 기소했으면 6개월. 내년 6월. 그 다음에 앞으로 당선되고 나서도 6개월 안에 시장직이 날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방송에서 송영길 얘기하는 애들 다 강퇴시켜 주세요. 내 방송에서 송영길, 나는 민주당 방송이야. 소나무당 방송 아니야. 알겠지? 여기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있는 방송이지 소나무당 지지자들이 같이 하는데 아니에요. 여기 민주당 방송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아마 국힘당이 아마 머리가 아플 거예요. 오세훈이가 기소가 됐기 때문에 얘를 공천에서 배제시킬 것인가, 아니면 오세훈이가 반발을 하면서 공천에 지금 경선에 뛰어들 것인가. 그래서 그 틈새를 가지고 요즘 나경원이가 계속 세게 발언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저 피부과 1억, 이번에 예전에 내가 피부과 1억으로 날아갔을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번에는 저예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대도 않는 법사위 와갖고 인지도 올리려고 여태까지 깽판 부린 거는 오세훈이의 기소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나경원이가 이렇게 인지도를 올리면서 사실상 연병을 떨었던 거예요. 제가 보면 국힘당에서 과연 오세훈이를 후보로 내세울까? 저는 국힘당에서 오세훈이를 후보로 내밀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나경원이가 이렇게 지금 극우들에게 지금은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경선 준비를 하는 것 같고, 이제 특검에서 이제 3,300만 원 여론조사비 대납 구조를 확인했고 오세훈이는 정치 공작이다라고 반발을 했는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기소가 됐으면 어떻게 되죠? 재판에 넘어간 거예요. 재판에 넘어가는 순간 결국은 오세훈이는 6개월 안에 1심 선고를 받아야 되고, 1심 선고가 거의 지방선거 전후에 나오겠네요. 그러면 오세훈이는 사실상 국힘당에서 후보로 뽑아도 6개월 안에 날아갈 서울시장, 이게 아리까리 할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치자금법 위반이기 때문에 100만 원 이상만 벌금이 나와도 날아가는 거예요. 사실상 오세훈이는 서울시장에서 날아갔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하나 얘기해 줄게요.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분들 확정된 보궐선거 2개가 어디죠? 내년 지방선거 중에서 확정된 보궐선거는 강훈식 비서실장의 충남 아산, 이재명 대통령의 인천 계양. 인천 계양은요, 제가 김남준 대변인 나와요. 김남준 대변인 나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김남준 대변인 나와요. 이건 뭐 출마설이 아니라 내가 보면 나와요. 그냥 제가 나온다고 얘기할게요. 나와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저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것까지 얘기도 해도 되나? 이 정치를 하다 보면요, 이재명 대통령이 신세진 사람도 있고, 늘 옛날 성남 시절부터 고생한 사람들도 있고, 챙겨줘야 될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다 챙겨줄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용산 청와대에 데리고 들어온 사람들도 있지만 아직도 고생한 사람들 중에 많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남준 대변인 같은 경우에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구를 받으면요, 최소 보좌관 9명은
끌고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누구보다도 이재명 대통령의 입이었던 김남준 대변인님이 상징적으로 인천 계양에 가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왜 그러냐? 김남준 대변인이라는 상징적인 거는 뭐냐면 이재명의 입이에요. 완전 최특근 성남파의 김남준. 그럼 뭐죠? 딴 놈들이 도전을 못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딴 당의 야당의 조국 대표가 뭐 노린다든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김남준이 나오는 순간 이 지역은 사실상 이재명 대 누구, 한동훈이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 한동훈, 이재명 대 조국, 이재명 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응? 그래서 이 인천 계양만큼은 왜 김남준 대변인을 보내냐면, 내년 국회의원 지금 현재 보궐이 정해진 게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치열할 거 아닙니까? 국회에 들어가려고 엄청난 거물급들, 뭐 원희룡이 나온다는 소리도 있고, 뭐 조국 대표가 나온다는 소리 있고, 한동훈이가 거기 도전한다는 소리 있고, 별소리가 다 있잖아. 근데 지금 대세는 누구예요?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김남준, 니콜, 이재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갖다 놔도, 만약에 민주당이 어떤 그 아쉬운 뭐 후보가 가면 그 후보와의 싸움이, 민주당과, 만약에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만약에 송영길이 갔다. 그러면 송영길과 그 사람의 싸움이 돼. 아니면 또 민주당에 좀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뭐 정치인 누군가가 갔다. 그러면 민주당 대 뭐 한동훈, 민주당 대 누구, 이렇게 싸움이 되지만 김남준이 가는 순간 이재명 대 누구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김민석 지역구는요, 선생님 죄송한데 총리는 그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 총리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비서실장이나 이런 사람들만, 대통령실에서는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가 없어요. 예. 거기는 행정부, 그래서 총리는 국회의원직 겸직이 가능한 겁니다. 예. 그래서 김민석 지역구는 김민석이 나오죠. 김민석이 잘 지키고 있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 의미가 알겠죠? 김남준이 딱 나오는 순간 민주당에서 서로 나온다는 이 교통정리가 한 번에 된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지금 사실 김남준이 안 나오면 서로 뭐 누군가가 뭐 인천에서 누가 준비하고 있다 막 그러면서 뭐 더민주 전국혁신회의나 뭐 이런 이상한 새끼들 막 밀고 막 할 거 아니에요. 김남준이 딱 나온다는 순간, 아, 이재명 픽이구나 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냥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가 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요것도 하나만 좀 다룰게요. 저기 대장동 국조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지금 국힘당이요, 급했습니다. 뭐가 급했냐? 이게 완전, 제가 왜 나경원이가 오세훈이 다음으로 서울시장을 노린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여태까지 국힘당이랑 민주당이랑 대장동 국정조사 갖고 계속 여러분들 싸웠잖아요. 국힘당은 주장하는 게 내란 특조위를 만들자, 대장동 특조위를 만들자. 저번에도 잠깐 설명을 해서 드렸지만, 국힘당의 주장과 민주당의 주장이 가장 여러분들 극과 극을 달리는 게, 민주당은 법사위에서 대장동 특조위를 하자, 국힘당은 대장동 국정조사를 하자, 국힘당은 특조위를 만들자. 그러면 특조위는 여야의 동수로 하게 돼 있어요. 8대8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쟤네들이 증인 택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기 때문에 국힘당은 절대 법사위로 가는 순간 11대7이잖아. 법사위는 12대 6인가요? 거의 12대 6 정도로 민주당이 다수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증인 선택도 민주당 마음대로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굉장히 거리감이 있었죠. 근데 갑자기 오늘 민주당 안을 다 받아주겠대요. 법사위에서 하자. 그리고
나경원도 간사를 포기시키겠다. 나경원을 여태까지 법사위에 간사시켜달라고 연병을 떨었잖아. 근데 나경원 간사를 포기시키겠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나경원이 이제 인지도 법사위에서 그동안 올릴 만큼 올렸고 이제 내년에 지방선거 나가려 그러면 이제 선거 준비하느라고 이제 법사위에서 이미지 관리해야 되니까 얘네 이제 눈에 보이지 않아요? 여태까지 간사한다고 연병을 떨더니 어제 오늘까지 딱 이제 뭐 공직 사퇴 기간, 최고위원 사퇴 기간 이러니까 나경원이가 국힘당에서 법사위 간사를 포기한다. 그러면서 법사위에서 야당 간사 선임 철회하겠다. 그러면 민주당이 이제 응답을 해야 되죠. 어떤 응답을 해야 되냐? 이제 국힘당은 국정조사 미루는 자가 공범이다. 이런 프레임을 갖고 나올 거예요. 민주당은 이거 끌려갈 필요도 없어요. 왜 얘네들은 이제 와서 민주당에게 다 양보하고 나국상도 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자라고 하냐면 이 내란을 어떻게든지 덮어야 되거든. 지금 내란 일주기가 다가왔는데 지금 민주당이 미쳤다고 이걸 봤습니까? 지금 대장동 사건으로 국조위를 프레임 전환을 하고 싶거든요. 이해가 가세요? 지금 내란 12월 4일이면 일주기고 계속 내란 그리고 1월달이면 윤석열 구속기간 만기 그 다음에 1심 선고 2월달 김건희 선고 그 김용현 선고 1심이 이제 쭈르륵 선고가 나오고 내란이 있어도 뭐 윤석열 무기징역 한덕수 15년 받았고 윤석열 무기징역 또는 사형 그 천박한 년 뭐 몇 년 이렇게 쫙 나온다고. 그러면 걔네들은 이제 내란에 대해서 이제 벗어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대장동으로 뉴스에 이목을 끄는데 민주당이 미쳤다고 이걸 봤냐고. 민주당 안 봤지. 응? 국정조사 대장동 좋다. 대장동 좋다. 니네가 나경원까지 양보하고 법사위에서 하기로 했다. 그래. 그럼 하자. 언제? 내년에. 내년에 하자 그러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은 내란 시즌이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걸 뭐하러 지금 12월에 합니까? 내년 한 1, 2월이나 1, 2월이라 갖고 민주당이 당연히 증인들 대장동 사건 조작으로 하면 되잖아요. 아니면 지방선거 끝나고 하면 돼요. 굳이 민주당 이거 받을 필요가 없어요. 대장동 항소 포기 국정조사 요구 이거는 민주당이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내년 지방선거 끝나고 하면 딱 좋겠네. 그리고 자꾸 여러분들 내가 여기저기서 정치권이나 국힘당 자꾸 사과하라 그러는데 야 왜 자꾸 사과하라 그래? 응? 국힘당 사과하지 마. 사과하면 안 돼. 왜 자꾸 막 언론에서는 국힘당 사과 안 한다 내란에 대해서 그래. 사과하지 마. 사과 좀 하지 마 제발. 사과하면 안 돼. 왜 사과해? 그렇게 당당한 새끼들이. 응? 제발 사과하지 마. 그 사과한다고 아무도 안 받아줘. 괜히 사과해갖고 무슨 국힘당이 사과했다 그러고 왜 국힘당 자꾸 도와주려고 사과도 안 한 정당 뭐 그렇게 해. 응? 제발 사과하지 마. 고마워. 응? 국힘당은 절대 내란 청산될 때까지 사과하지 마. 니들은 나중에 윤석열 사형당하고 나는 요번에 윤석열 사형 만약에 선고당하면 난 제발 6개월 안에 사형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응? 야 대한민국 아직 우리나라 사형 제도가 있어. 사형을 실시 안 할 뿐이야. 김영삼 때부터. 나는 잽싸게 사형 제도를 나는 부활시켜야 된다고 생각. 부활이 아니라 사형시켜야 된다고 생각해. 응? 난 제발 자꾸 뭐 사과하라 그런데 하지마. 니들이 뭐 또 무릎 꿇고 연병하는 거 나 그게 더 싫어. 응? 그냥 손잡고 우리가 그 이재명 정권 박살낸다 계속 쭉 가. 그렇게
그게 나는 국힘당이 살 길이야. 그래갖고 그냥 TK라도 차지해. 뭘 이제 와서 무슨 뭐 극우랑 손절을 하고 윤석열과 절연을 하고 연병들을 하고 있는데 안 돼. 그거 니들은 지금 당 구조상 그런 구조가 안 돼. 김민수 같은 애들이 지금 최고위원 앉아있고, 송원석, 곽규택 이런 애들 지금 전부 윤석열한테 그 공천받은 놈들이고 전부 앉아있는데 무슨 내란에 사과를 하고 연병들을 해. 응? 그 양양자 같은 애들은 거기서 튀고 싶은 거지. 그렇게 정의롭고 내라는 계엄령은 계몽이 아닙니다 연병하면 거기 왜 가 있냐. 양양자가 제일 웃겨. 그렇게 정의롭고 광주의 딸이 그 광주 학살을 한 정당에 가갖고 최고위원 하고 싶냐? 쪽팔린 줄 알아야지. 거기서 아무리 바른 말 해봐야 그냥 변절자야. 제발 저는 남들은 내란 1주년이 돼서 국힘당은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해야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내란 1주년을 맞아서 국힘당은 절대 사과하면 안 된다. 끝까지 너희 소신들을 지켜라. 끝까지 구구와 손잡고 윤 어게인을 외치면서 부정선거를 외치고 전환길 막 이런 애들을 영입을 해갖고 막 지방선거에 공천 주고 야 너희들 색깔을 가. 안 그래요? 너희들 색깔은 그거야. 응? 그래야지 진짜 보수가 나타나든지 뭔가 나타나갖고 그냥 니들끼리 지지고 먹고 싸우게 되는 거지. 이제 와서 무슨 사과한다고 뭐 한 번 사과한다고 사람들이 뭐 갑자기 국힘당이 달라졌어요 연병을 할 것 같아? 그냥 그대로 가라. 그런 말씀 좀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여러분들 예전부터 그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이나 정청래 대표나 참 야당복이 있다. 저는 장동혁 진짜 어떻게 보면요. 얘네들은 계엄의 늪이에요. 늪. 맨날 예전에 뭐 강 뭐 이렇게 했는데 얘 늪입니다. 늪은요 빠지면 못 나와요. 계엄의 바다도 아니에요. 늪이에요. 그냥 가다가 푹 빠지면 한 새끼 꼬르륵 가다가 또 한 새끼 꼬르륵. 지금 계속 사과냐 아니냐 혼란만 가중되고 여기저기서 장동혁 대표라고 하는 놈은 한다는 소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자는 것 자체가 과거에서 머무는 것이래요. 예. 오늘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이 나왔냐면요. 국힘당이 여러분들 장애 집회한 거 아세요? 계속? 지금 사람들 국힘당에 관심이 없잖아요. 국힘당이 한 2주 동안 장애 집회를 했어요. 오늘 장애 집회 마무리를 인천에서 끝냈거든요. 또 인천 뭐 상륙작전 연병하면서 인천에서 끝냈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계엄 1주년이 다가오는데 전략을 이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과거에서 벗어나는 것 자체가 과거에 머무는 것이래요. 이게 뭐냐,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윤상현의 말이 큰 역할을 한 거예요. 1년만 지나면 다 잊는다. 자기네들 그러니까 급한 게 없죠.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얘네들 배지 지역구 60몇 명, 거기에 비례대표까지 하면 30몇 명, 나머지 부산 TK랑 PK 합치면 거의 한 80석 되거든요. 얘네들이 뭐가 급해요. 똥줄 탄 건 수도권 의원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 똥줄 탄 건 수도권 의원들밖에 없는 거예요. 수도권 원외 위원장들. 얘네들이 그냥 이대로 가도 지방선거 뭐 대구시장은 지네가 먹고 경북도지사는 지네가 먹고 이대로 배신자 소리 안 듣고 가야지 2028년 총선 때 자기네들이 당권을 먹을 수 있으니까. 왜 그러면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분란이 일어나면 뭐 중도를 확장하고 뭐 연병들을 떨면 국힘당 그러고 극우들을 적으로 상대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 말 이해하십니까? 지금 장동혁이나 현재 친윤 세력들도 여러분들 사실 김건희나 윤석열이랑 얼마나 지네들도 원망스럽겠어요. 근데 원망을 못하는 이유가 있죠. 극우들이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극우들을 적으로 만들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극우들을 적으로 만드는 순간 자기네들의 TK도 흔들리고 그나마 있던 지지율도 망가질 수밖에 없으니까 장동혁이랑 계속 극우들이랑 가고,
그 계엄의 늪은 점점점 깊어가는 거예요. 계엄이 남긴 가장 국힘당의 어떤 소중한 자산은 전환길이나 윤어게인 이런 극우들을 국힘당의 중심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전에는 국힘당 안에서도 나름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당원들이나 당권파였는데, 지금 외곽에서 사실상 손절을 하면, 선거 때만 되면 중도 확장을 위해서 손절하던 그런 국힘당에게 부담스러운 존재들이 국힘당의 주요 세력이 돼버리면서 더 이상 뭐 밖에서 아무리 사과를 하라고 하고 정치 개혁을 하고 이런 얘기를 해도 지금 절연을 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에요. 왜냐면 지지층 자체가 지금 전부 붕괴가 될 거거든요. 제대로 된 정신을 맡기고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국힘당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가 있겠습니까? 나는 차라리 국힘당 지지했지만 지금 중도다 라고 다 빠져나가고 나머지 윤 어게인 외치고 뭐 이런 애들만 지금 남아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국힘당 지지층의 주류가 바뀐 거예요. 과거에는 부담스러웠던 구구들이 외곽에 있었는데, 그 부담스러웠던 외곽에 있던 지지층들이 국힘당의 주류가 되면서 이제는 극우와 손절이나 이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여러분들이 보셔갖고, 그래서 이게 국힘당 지도부 자체가 바뀐 어떤 주류 극우들의 지지를 받고 탄생한 지금의 지도부이기 때문에 자기의 지지층들을 외면할 수 없죠. 그들을 적으로 만드는 순간 자기네들의 돌아올 대가가 큰 거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 계속 1년 동안 외친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 김건희는 저런 시잘데기 없는 목걸이 받았다, 반지 받았다 이걸로 수사하면 안 된다. 김건희는 그냥 내란의 기획자다, 총괄 기획자다. 1년 동안 떠들었죠.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 보세요. 법무부 장관을 움직이고 모든 국회의원들 인사를 지가 하고 그랬는데 김건희가 계엄만 몰랐다? 그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모든 국정을 운영하고 경찰 인사, 검찰 인사, 국회의원, 공천까지 모든 걸 개입했는데 김건희가 계엄만 몰랐다? 그게 제일 웃긴 거죠. 김건희가 계엄만 몰랐다가 사실 제일 웃긴 말이에요. 그래서 윤석열이가 저는 짜고 치듯이 저희 아내가 알았을 경우에는 뭐 제가 뭐 큰일 날 거다 뭐 이런 얘기했다라고 얘기들이 나오죠. 결국 민주당이 12월 2일 날, 작년 내란 하루 전날, 그 당시에 김건희 무혐의 처분을 했던 이창수와 걔네들을 탄핵을 진짜 넘기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이제 1년 동안 얘기한 건데 이제 언론들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이거 보세요. 김건희 계엄의 기획자였나? 비상계엄 사전 인지 넘어 기획 공모 정황 잇따라서 나오고 있다. 1년 전부터 내가 이걸로 보래. 나는 김건희는 무조건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내란 특검에서 김건희를 조사해야 된다고 주장한 사람이거든. 응? 비상계엄과 김건희의 관계, 이게 아직 남은 과제예요. 이게 가장 큰 과제예요. 그래서 저는 2차 종합특검에서는 이게 윤석열이가 여러분들 내란을 기획했다랑 김건희가 내란을 기획했다는, 이게 굉장히 파급력이 다릅니다. 만약 윤석열은 그래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 때문에 계엄 발동권이 있어요. 근데 김건희가 내란을 기획했다라 그러면 달라지죠. 그렇죠? 김건희가 내란을 기획했다라는 건 천만에 민간인이 계엄을 기획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라서 지금 여기저기서 제발 제가 여러분들 봐봐요. 계엄 전날 12월 2일 날 김건희의 행방을 보면 조태용 당시 국정원장에게 문자 메시지 보내고, 조태용 원장은 계엄 당일 답신한 사실도, 계엄 당일날 국정원장에게 문자를 왜 보냅니까 지가?
그리고 개업날 조태용이는 김건희한테 답장을 해요. 국정원이 뭐 하는데요? 국가의 최고 비밀을 다루는 데인데 국정원장과 김건희가 왜 개엄 전날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습니까? 어? 지금 여러분들 특검에서 어느 정도 다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응? 중요한 거는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지시를 내려서 계엄이 일어났다는 건 다 아는 사실 아니에요. 우리끼리는. 그렇잖아요. 무슨 윤석열이가 김용현한테 지시를 내려갖고 계엄이 일어나요. 김건희가 윤석열에게 지시를 해갖고 계엄이 발생한 거죠. 그걸 잡아야죠. 응?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언제부터 김건희는 계엄을 생각을 했고 그런 것들을 저는 제2 특검 종합특검이 발의되면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건희가 무슨 목걸이, 반지, 그라프, 시계, 그런 것들만 받으려니 아니에요. 저렇게 저 쓸어버려 저런 거는 다 김건희 대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야, 오늘 10중성 녹화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민주당 이제 1인 1표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지금 정청래 물러나라고 하는 지금 일명 하바리들 있죠. 쟤네들 여러분들 갑자기 나타난 거 아니에요. 이미 이 돈탐사 충들과 함께 이미 3년 전부터 활기쳤던 거예요. 여러분들 보시면 3년 전부터 활기쳤고 이재명 대통령 현장 방송을 한다 그러면서 따라다니면서 무조건 자기네들이 찐명이다라고 하면서 늘 자기네들이 마음에 들지 쟤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이제 뭔가 됐냥 그러니까 인간들이 갑자기 유튜브 채널을 파고 휴대폰만 드는 순간 주제 파악들을 못 하더라고요. 지금 그런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곪고 골마서 지금 오늘 터진 거예요. 제가 저 인간들 지금 그 멤버들 똑같습니다. 저랑 고소고발 다 대부분 진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인간들이 그 한 줌밖에 안 되는 그래서 걔네들은 한 줌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인간들이 지금 민주당 크게 흔드는 것 같죠? 크게 흔드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유튜브 키고 뭐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니까 잠시 의원들이 쟤네들은 누구야 그러다가 멀리 해야 되겠네 그런 상종이 되는 거지. 제가 3년 전에 저 인간들의 위험성을 알고 이 돈탐사충들이랑 저를 죽이려고 할 때 제가 다 덤벼 그러면서 싸웠던 그 인간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 무슨 수박입니까? 쟤네들 나 죽이려고 했잖아. 쟤네들은 그냥 민주진영 사람 죽이는 게 쟤네들은 몸에 밴 애들이에요. 제가 무슨 이낙연파예요? 제가 반명입니까? 제가 반민주당입니까? 쟤네들 봐야지 하는 짓들이. 저 인간들이 원래 그렇게 했던 것들이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이 보이지 않았던 그 송가혁 새끼들이 이제 중심에 서갖고 쟤네 송가혁은 여러분들 원래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닙니다.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을 힘차게 응원하고 했던 그 손가락 혁명군이라고 처음에 나왔던 송가혁은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는 맞지만 과거에 쟤네들은 민주당 지지자는 아니에요. 민주당 지지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쟤네들은 민주당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은 사퇴하라.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청래 사태를 가장 쌍수 들고 반가운 사람은 국힘당과 조선일보입니다. 여러분들 절대 왜 국힘당과 조선일보가 좋아하는 일을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 하겠습니까? 아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정말로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의 사이가 안 좋다 그러면요 이번에 비대위를 전환시켰죠. 이재명 대통령이 조용히 이현주 사퇴시키고 황명선 사퇴시키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최고위원 5명 사퇴되니까 비대위로 전환시키면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이현주가 불출마 선언하고 황명선이 불출마 선언하고 거기에 내란 재판부 힘 실어주고 제2 특검 힘 실어주고요. 응? 그러니까 쟤네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끊임없이 쟤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결말이 이재명 대통령 물어뜯어요. 이 정치판이 항상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결국은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 물어뜯고 그러고 나서 다음 민주당 대선 후보 자기네 마음에 들지 않으면요 국힘당 지지하고 떠난 그런 문파라고 하는 애들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렇죠? 쟤네들은 얘네들은 정청래 찍을 바에는 국힘당 간다는 애들이에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인간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진짜 중요한 거는 저는 하바리들이 설치는 게 아니라 12월 5일날 중앙위원회에서 이 1인 1표제가 통과가 안 되면 민주당 감당이 되겠냐? 난 그게 걱정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1인 1표제를 거스르서 지금 침묵하는 민주당의 60% 70% 다수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민주당이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민주당의 침묵하는 다수가 있다라는 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혹시나 저 하바리들이 설쳐갖고 무슨 마치 그게 민주당의 대세인 양. 여러분들 지금 오늘 민주당 데일리민주에서 그 무슨 토론회 있죠. 내일도 하고 모레도 한다 그러는데 거기 지네끼리 모여갖고 한 30명 50명 모여갖고 정청래 사퇴하라고 외치는 새끼들이 그대로 거기 가갖고 지네끼리 떠들고 있잖아요. 저것들 여러분들 이재명 대통령 말기에 저것들이 뭐하나 하면 제가 예상 한번 해봅니다. 저것들 뭐하는지 나중에 보세요. 정치가 돌고 돌아서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 당선될 때 자기네가 문파 찐문이라고 했던 인간들 나중에 무슨 깨시연연대인가 뭐 이상한 거 지네끼리 만들어갖고 누구야 윤석열 지지 선언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은 민주당에 여러분들이 봐줘도 안 되고 그런 유튜브들을 여러분들 화난다고 봐도 안 되고 제 방송 와갖고 그랬어요 저랬어요 할 필요도 없고 무관심 그냥 하바리는 하바리를 취급하면 돼요. 지금 제가 지난 전당대회에서는 박찬대 대 정청래 유튜브에서는 치열하게 여러분들이 뭐 싸운다 막 저한테 제보할 때 제가 왜 정청래 찍어야 됩니다 뭐 박찬대 나쁜 사람입니다 이런 얘기 일절 안 했냐면 쟤네들은 선거 박찬대를 지지한다 그러면서 박찬대 죽이는 선거를 하더라고요. 박찬대를 응원한다 그러면서 정청래 수박이라고 하는 순간 제가 그 선거는 끝난 선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참전 자체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쟤네들이 지금 자꾸 당원 당규를 개정한다고 얘기하니까 정청래가 연임을 하기 위한 꼼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청래가 연임하는데 무슨 법적 하자가 있습니까? 잘하면 연임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 당원들이 목소리 아니에요? 쟤네들은 오로지 자기네가 밀던 박찬대가 떨어지고 정청래가 당대표에 있는 게 너무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그런 자기네가 밀던 박찬대가 떨어져갖고 꼴보기 싫은데 정청래가 연임까지 소리가 나오니까 더 그걸로 정청래 연임을 못하게 하는 거죠. 누구보다도 개혁적이고 누구보다도 조선일보와 제일 잘 싸우고 그런 당대표 연임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요. 응? 여러분들도 아니 이제 1년밖에 안 했는데 여러분들 여태까지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 지 20년이 넘었지만 이렇게 강한 민주당 처음 봤어요. 보신 적 있어요? 역대 민주당 당대표 중에서 이렇게 제일 센 당대표 봤어요? 이재명 대통령 빼고 응? 여태 민주당 당대표 중에서 이렇게 센 당대표를 봤냐고요. 근데 왜 그런 당대표를 사퇴하라 그래? 그 조선일보가 제일 쌍수 들고 환영할 일이잖아요. 민주당 창당 이래 이렇게 국힘당과 세게 싸우고 조선일보와 세게 싸우는 당대표가 있었나?
쟤네들 그러니까 잠재적 이직 지지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파란 이직, 잠재적 이직.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거는 굳이 싸울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은 뭐 개충수님 가갖고 정청래 의원 좀 보호해줘요 막 그러길래 내가 나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바리들은 저러다가 늘 슈퍼챗 땡기다가 안 되면 지네들끼리 또 우르르 몰려가고 또 누구 까고 그래요. 지네가 안 되는 거 알아요. 지네끼리 몰려다니면서 박찬대 해갖고 박찬대가 압승할 줄 알았더니 63대 35, 65대 35 나오니까 기겁을 하죠. 그게 현타가 오는 거예요. 니들 한계야 그게 하바리들. 우리 이영진님이 잘 싸워주시면 돼요.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민주당 친명이라고 하는 의원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친명 비명이 어디 있습니까? 정청래가 반명이에요? 모두가 친명인데 그럼 민주당 갈라치기 하는 새끼들한테 의지해갖고 비겁해요. 정치하는 사람들 안 그래요? 모두가 이재명 대통령, 이재명 정부 성공하기 위해서 민주당이 지금 내란 청산과 진짜 개혁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당대표 사퇴하라고 떠드는 새끼들 있으면 민주당 의원들 한마디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저런 하바리들이랑 손절도 못하고 끌려다니고 한심한 거지. 지금 침묵하는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하바리들이 목소리 큰 줄 알고 한 줌도 안 돼. 한 줌도. 집회하는 거 못 봤어? 한 50명 나와갖고 지네끼리 노는 거? 난 지금 내일 집회합니다. 나오라 그래도 나는 500명은 모으겠다. 한심한 새끼들아. 내가 위력이 있어갖고 500명을 내가 나오라 그래갖고 모으는 게 아니라 니네가 왜 사람이 안 모이냐? 집회에 명분이 없잖아 이 등신들아. 응? 너네가 하바리라 그래갖고 사람들의 동원력이 없는 게 아니야. 모든 집회는 왜 내가 이 자리에 나가야 되고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야. 지금 정청래 사퇴 외치는 거는 TV조선이 제일 조선일보가 쌍수 들고 환영하고 국힘당이 좋아한 일을 니네가 하니까 어떤 정상적인 민주당 지지자들이 그 집회를 나가겠냐고 이 바보들아. 응? 안 그래요 여러분들? 아니 지금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이재명 대통령 성공하고 민주당이 개혁하고 내란 청산을 안 바라는 사람이 있나? 없잖아. 이 와중에 당대표 사퇴하라고 엄한 소리 하고 있는데 거기를 누가 동조해 주겠냐고. 그러니까 사람이 안 모이는 거지. 이 바보들아. 이 한심한 인간들아. 그러니까 니들은 봐봐 내가 거짓말인가. 결국 니들은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제거돼. 이재명 대통령이 참다 선을 넘으면 예전에도 한마디 했잖아. 문재인 대통령 양산에서 집회한다고 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글 올려갖고 뭐라고 올리셨더라 그때? 참칭 민주당 지지자라고 하면서 그렇게 이재명 대통령한테 경고까지 받았던 새끼들이 참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분들 참칭 민주당 지지자라고 얘기했던 놈들이 지금 이재명 대통령 지킨다고 말만 하고 정청래 사퇴하라고 외치는 새끼들이에요. 이 배우는 다 더민주 전국혁신회예요.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너희는 해체해. 알겠어?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너희들은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혁신해. 오늘 내가 남영희가 거기 왜 나와 있나 봤더니 더민주 전국혁신회의의 사무총장이 남영희더만. 정신들 차려. 어? 주제 파악들 좀 해. 어? 무슨 더민주 전국혁신회에서 무슨 공천권 휘둘러고 내년 지방선거 장악을 하고 2028년 공천권 장악하려고? 당원들이 가만두겠어? 그래서 당원들의 권리당원의 힘이 세지면 지방선거나 내년 어떤 총선에서 공천권 줄 세우기가 힘들어지니까 니들 지금 반대하는 거잖아. 내 말 맞잖아. 응? 내 말 맞잖아.
지금 당원들이 1인 1표제가 되는 순간 더민주 전국혁신회의가 지방에서 가장 큰 조직으로 커가는데 이제는 그 조직에 줄 쓸 필요 없고 당원들 눈치 봐야 되니까 니들 조직이 점점 약해질 것 같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먹고 그 다음에 2028년 총선 때도 니네가 공천권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게 개파 정치야.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개파 줄 세우기 없애려고 정청래 대표가 자기 당대표 권한 내려놓으면서 어떤 당대표가 대의원제 강화하고 막 자기 주변 사람들 단수공천 전략공천 해갖고 자기 사람 심으려고 하지 당원들에게 모든 경선도 참여하게끔하냐. 뭐 당원들이 뭐 1인 1표제가 되면 정청래가 유리하다? 야, 니들도 당원들한테 사랑받아. 그러면 아니 대의원들한테만 사랑받고 당원들한테 사랑 못 받는 게 무슨 그게 정치한다고 주접들을 떨어. 안 그래요 여러분들? 왜 권리당원이 1인 1표제가 되면 두려운 자들이 있나? 당원들한테 지지받을 자신이 없나? 나 너무 한심해서 그래요. 대의원들이 20표씩 갖고 있는 거를 하면 니네가 좀 힘이 있어? 왜 당원들에게 사랑받고 당원들에게 인정받을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대의원들 거기 표에다가 언제 니들 예전에 그거 대의원제 폐지하자고 외쳤던 인간들이 이제 와서 나 아직도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대의원제 폐지하자라고 하면서 우상호 비대위원장하고 송영길 때도 그렇고 대의원제 폐지하자고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난리쳐갖고 결국은 이재명 당대표가 당대표 되시고 대의원제 표의 등가성 그 당시에도 대의원제 폐지하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 친문 수박들이 하도 반대를 해갖고 1대1은 못하더라도 20대1로 한 거 아니야? 응? 아니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봐요. 아니 권리당원도 당원이고 대의원도 당원이에요. 근데 왜 유독 당원들에게 뭐 권리당원이랑 대의원이랑 표가 1대1로 되면 뭐가 불리하다는 거예요. 당원들한테 잘해봐요. 당원들한테 인정받아봐요. 오히려 그게 더 유리한 거죠. 그렇게 패거리 정치하고 대의원들만 꽁꽁 묶어갖고 다녀서 표밭이나 지네가 다지려고 하니까 차라리 대의원제를 100대1로 만들지? 응? 정청래 죽이려고 그러면? 차라리 더민주 전국혁신회의 니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를 100대1로 차라리 늘려. 그럼 니네 마음대로 될 거 아니야. 당원들이 그걸 동의해 주겠어? 응? 안 그래요? 아니 나는 살다 언제부터인가 당원한테 주권을 돌려달라고 하는데 돌려준다고 하는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한 새끼는 우리는 주권이 필요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이 맞지 않아요? 당대표는 당원들에게 모든 1인 1표제로 주권을 돌려주겠다. 아니에요. 우리는 주권 필요 없어요. 대의원을 더 많이 주세요. 이거야? 도라이들이야? 어? 제 말 맞잖아요. 당원에게 주권을 돌려드린다니까 우리는 아니에요. 1인 1표제 필요 없어요. 대의원 20표씩 주세요. 이거야? 정신 나간 새끼들아? 응? 아니 안 그래요 여러분들? 당원들에게 1인 1표제 준다 그러면 그게 당원들에게 주권시대가 열리는 건데 그걸 그런 당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거는 뭐야 도대체? 응? 아유 진짜 한심해갖고 여러분들 응? 아니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당대표 사퇴하라고 그러면 명분이나 지금 당원 1인 1표제를 반대할 수 있는 명분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앞뒤도 맞지 않는 그런 짓거리를 하니까 누가 그거를 찬성해 주냐고. 응? 그러게요. 입만 아프네요. 하여튼 우리는 이제 저러면 저럴수록 가장 개혁적인 당대표 저는 정청래 연임을 위해서 저는 쟤네가 저러면 저럴수록 우리는 가장 개혁적인 당대표 정청래 대표님 연임을 저는 적극적으로 앞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 정청래 당대표도 연임 했으면 좋겠어요.
현행법상 대통령은 개헌을 해갖고 해도 쉽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우리는 연임. 아니 여러분들도 어디 가서 델리민주 같은 데 가서 방송하면서 하바리들 그 유튜브 그한 돈이란다 한 1,000명 그런 거 보는데 있으면 델리민주 가갖고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 응원 좀 해주시고 그래요. 내일 그 지네가 거기 장악했다라고 대세라고 알고 있는데 1인 1표제 즉각 통과시켜다라고 우리가 12월 5일날 좀 국회를 압박할 필요도 있어요, 여러분들. 알겠죠? 돈 탐사나 그쪽 다 한패거리 새끼들이잖아. 돈 탐사 거기 다 그 하바리들 거기 다 그 한패거리 새끼 갑자기 나타난 새끼들 있잖아. 다 한패거리잖아. 돈 탐사 그 갑자기 나타난 새끼들 하바리 새끼들 다 한패거리예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12월 5일날 중앙위에서 투표를 하는데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저기 게시판이나 그런 데서 진짜 이제 침묵하고 계시지만 말고 여러분들의 의사를 이제 충분히 전달하세요. 감당되겠냐고. 중앙위에서 이번에 1인 1표제 부결시키면 너희들 감당되겠냐? 중앙위 해체하라는 소리 나올 텐데 너희들 감당되겠어? 저는 하바리들이야. 한 30명 50명 모여갖고 지희들끼리 연병하고 하는 거지만 수십만 명 당원들이 있는데 그게 감당이 되겠냐고요. 하여튼 여러분들도 12월 5일날 1인 1표제 통과하시는데 여러분들도 귀찮으시더라도 댓글 활동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지역구 의원들 여러분들 지역에 있는 의원들에게 중앙위원회가 한 500명 되는데 현직 국회의원들 그 다음에 그 지역위원장들 국회의원은 배지를 못 달고 있지만 그 지역에 후보로 나왔던 사람들 그러니까 거의 300명이죠. 현직과 배지 없는 사람까지 하고 256석이니까 비례대표 있고 한 250명 이상 되죠. 거기랑 각 지자체장 기초단체장, 지자체장, 광역단체장 거기에다가 그 민주당 고문팀 그리고 400 몇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각 지역구에 여러분들 해당되는 의원들의 중앙위에서 부결시키면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자 한 통씩 여러분들 운동 좀 벌리고 해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지역구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12월 5일날 1인 1표제 부결시킨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감당되겠습니까? 침묵하는 민주당 다수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통과시키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댓글도 달고 의원들에게 문자 행동도 하고 이왕이면 그런 불상사가 발생하면 안 되도록 여러분들에게 알겠죠? 개총수가 분석은 진짜 최고다. 뭐 새삼스럽게 뭘 또 그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뭐. 네, 알겠습니다.